저는 오늘 토론에서는 꿈과 희망만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쉽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게 제 미션이기 때문에 그러려냐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봇을 이제 만들어야죠. 조금 전에 그 손은 건투장갑 같은 거 그거 내 손으로 하기는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멋진 인공손을 만들고 싶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걸 하려면 공정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공정 기술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공정 기술도 있고요, 돈을 좀 덜 쓰는 공정 기술이 있고. 근데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고분자 소재, 소프트한 소재 기반의 가장 유력한 공정 기술은 바로 최근에 많이 상용화가 되고 또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이에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런 애벌레 로봇도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문어나 이런 해파리 모양도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3D 프린팅의 이 하나 장점이 인공 우수를 찾는 사람들이 이 손이 정말 내 손처럼 똑같이 생기길 바래요. 보통 그래서 인공 우수를 하면 다 장갑 끼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우수가 마치 우리 그 TV에 가끔씩 나오는 몰래카메라 보면은 이제 특수분장 막 하는 그 소재 있죠, 얼굴 피부 만드는 그런 소재고 내 손과 똑같이 생겼다면 누구든 다 장갑을 끼지 않겠죠. 여름에 장갑을 낄 이유가 없고. 손을 보여주고 싶은데 한 가지 방법은 내 왼손과 똑같이 오른손을 만들 수가 있어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내 손을 스캔한 다음에 CAD를 이용해서 하룻밤 동안 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한 소재 기반의 이런 로봇을 만드는 공정 기술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D 프린팅 기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소프트 로봇을 우리가 만들 수, 아직 제가 인공 근육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인공 근육 얘기를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근육과 그냥 소프트 로봇 차이가 뭐냐, 오늘 패널 토론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아까 그 커피 가루를 담았던 그 봉지처럼 그냥 탄성 고분자는 인공 근육이 아니에요. 걔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걔는 하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과 줄어들 가능성을 그냥 주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요. 그 소재 자체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면 그럼 걔는 인공근육 소재예요. 그래서 이 소재, 인공근육 소재를 3D 프린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직접적으로 인간의 장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 심장, 내가 심장이 질환이 있는데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하면 심장의 크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혈관의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내 심장과 똑같은 심장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팅을 한 후에 이거를 내 심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개발이 되겠죠. 물론 외부의 물질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면역 거부 반응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지만 일단 그런 거를 무시하고 이것들이 인공 심장으로 심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인공 장기로. 그러려면 얘가 이제 움직여야죠. 그래서 체성신경계처럼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이런 신경계도 있지만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심장이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우리가 심장한테 뛰라고 명령을 해서 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걔는 계속 뛰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에다가 제가 만약에 전기 감응성 소재를 써가지고 이게 실제 전기 감소 고분자 소재고요. 이 저 논문에 하버드 조지 와이스 교수님이 출판한 논문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뛰는 심장의 모션을 모사한 저런 장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인공 근육으로서 소프트 로봇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런 게 개발이 안 되겠죠. 자, 이런 소재의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저런 인공 근육 소재로 인공 장기 심장을 만들어서 쓰고 싶은데 문제점이 뭘까요? 두꺼워져. 비슷해요. 비슷해. 두꺼워져. 맞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제가 정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심박수가 얼마인지 다들 자기 심박수는 어느 정도 아시죠? 그죠? 저는 정상인에 비해서 심장이 좀 빨리 뛰는 아기 때부터 좀 비교적 빨리 뛰는 편이라 90회 이상을 뜁니다. 분당. 평소에. 근데 제가 혈압이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혈압은 낮은 편인데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심장이 빨리 뛰니까 심장이 내 몸에 굉장히 혈류를 맨날 건강하게 잘 줄 것이다. 근데 저희 과의 한 교수님은 심장이 1분에 50회가 채 안 뛰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그랬어요. 곧 죽을 날이 다 됐다. 어떡할 거냐. 근데 그 교수님께서 한 논문을 다 보여주면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뛰는 심박의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심장은 태어날 때, 근데 진짜 논문에 있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평균 결과, 이게
의학 모든 논문들은 다 평균에 대하는 거거든요. 한두 번 실험한 게 아니라 평균 결과 인간은 심장이 뛰는 횟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그걸 다 뛰면 죽는데요. 즉 나는 그 교수님보다 심장이 거의 2배 빨리 뛰니까 벌써 죽었어 이제 뭐. 그죠?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러면 거의 벌써 죽었어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인공근육 소재도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모든 고분자 소재는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우리가 심장 수술을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못 하는데 이거를 계속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명 문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계속 변하는 거, 아까 두꺼워진다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한 미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 좀 다른 얘기 할 텐데요. 소프트 로봇, 미래의 소프트 로봇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전기랑 공기압을 가지고 구동하는 로봇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로봇이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외부 구동 그 자극원은 정말 너무 종류가 많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중에 제가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빛 가지고 소프트 로봇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손 소재가 이제 인공 근육 소재고요. 빛을 갖다 대면 관절이 전혀 없고 외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공 근육 소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갖다 대면 손가락이 잘 굽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굽고 생각보다 굉장히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큰 관절 말고도 손가락 마디 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이제 빛을 스마트하게 조사해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 로봇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습도에 감응하는 그런 고분자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습도.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솔방울 자세히 안 보셨을 텐데 솔방울이요. 비 오는 날이랑 건조한 날이랑 완전 달라요. 얘가 스스로 헬리칼하게 쑥 벌어졌다가 이 친구 굉장히 잘하네요. 제가 보기에 과학자로서 자질이 충분합니다. 관찰력이 좋아요. 그렇게 습도에 반응하는 소프트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손에 이제 인공 근육 기반의 인공 손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움직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전기 기반으로 하면 엄청난 이제 모터와 회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입김을 후 불면 손이 움직이는 거죠. 잡고 싶을 때 입김을 후 불어서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놓고 싶을 때 건조한 데가 풀고. 그래서 이렇게 습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로봇도 이제 미래 로봇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고분자 소재인데 사람 손에서는 항상 습도 100%의 습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창문에다 이렇게 하면 손자국 나잖아요. 그래서 손을 가져다 대면은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극에 감응하는 인공 근육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저 2 분야에는 크게 연구하지 않지만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인공 근육은 가야 할 길이 다르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 연구진들이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이제 로봇이 되기 위해서 자극에 감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뭐 오랫동안 심장처럼 뛰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힘. 그 소재의 강도. 그래서 소프트한 소재는 강한 힘을 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소프트하다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암시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려면 아이언맨 수트는 사실은 소프트한 소재가 아니죠. 티타늄 뭐 알로이로 돼 있다고 영화에 나오는데 단단한 소재죠. 아이언맨 수트처럼 강한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 뭐 고대 시대의 병사들은 다 이런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시대의 주 무기가 뭐냐면 총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창이 찔리는 걸 막으려면 철과 철이 만나야 막을 테니까 저런 철갑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못 입어요. 답답해서. 내가 찔러 죽였으면 죽었지. 못 입어. 못 입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다 저런 거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시면요. 여전히 철갑옷인데 철 100%가 아니라 철과 이제 패브릭, 뭐 면이나 그 외 실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라미네이트된 구조의 저런 옷을 입었죠. 근데 여전히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장군들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니까 좀 괜찮은데요. 보병들 있잖아요. 보병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전쟁터까지 가지도 못하고 걷다가 탈진해서 죽었대요. 실제 역사 실록에 보면요. 옷이 너무 무겁고 땀 배출이 안 돼서. 그래서 내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는데 얘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무거운 소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고 날아다니려면 굉장히 가벼운 소재.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철만큼 강해야 됩니다. 그런 소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많은 뭐 외아 시리즈 이분 네, 멋있는 분이죠, 그렇죠? 보면은 다 저렇게 굉장히 딱 멋있는 방탄수트 하나 딱 입고 서 있죠, 그죠? 전혀 무거워 보이지 않죠. 지금 현 시대의 방탄 그 수트는 다 유연한 소재로 고분자 소재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총알을 맞았을 때 전혀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가요. 제가 만약에 이 철갑 옷을 입은 군인한테 총을 쐈다. 어떻게 될까요? 죽죠. 왜 죽을까요? 쇼크사로 죽을 거예요. 엄청난 굉음에.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금속 소재들은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자기가 깨지든지 충격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 쓰려면 아이엠 스튜디오 나오는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안에다가 충격 흡수층인 폴리우레탄이라는 고분자층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다가 총을 쏘면 물론 총을 맞아본 적이 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뚫리진 않아요. 이 소재가 고분자 소재인데 아라미드라고 알려져 있는 고분자 소재고요. 나일론이랑 굉장히 흡사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 형태로 제작이 돼 있고 이것이 총알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철만큼 강하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강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덕타일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다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덕타일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라미드를 아마 매일매일 접하면서 사세요. 모르시지만 바로 그게 어디냐면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가 그 아스팔트 여름에 그 뜨거운데 그 자동차 1톤이 넘는 무게를 버티면서 잘 가잖아요. 뭐 타이어 한 번 쓰면은 몇 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어가 고무인데 어떻게 저걸 버티느냐? 고무 100%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고무는 이 아스팔트와 직접 접착하고 있는 이 표면에만 있고요. 이 아스팔트를 이 고무를 밑에 보면 밑에 이렇게 노란색 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 아라미드 층입니다. 저게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안 망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타이어 갈 때 이제 요 흠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 타이어 가세요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저 아라미드 소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는 여기가 깨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옆에가 이제 금이 가서 이 아라미드가 깔려 있지 않은 쪽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철보다 강한 유연한 소재는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인공 근육 소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 소재는 뭔가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소재인 거죠. 그런 소재가 없겠느냐? 있습니다. 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살라고 하는 게 아이언맨 수트예요. 저거는 강철입니다. 근데 저걸 입는 순간 힘이 막 엄청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웨어러블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서 근력 증강 로봇 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 로봇이로 영화에서 모사가 되지만 현재 실제 개발이 되었고 현재 또 굉장히 왕성히 개발되고 있는 연구 품이고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지금 탐 크루즈가 입고 있는 이런 거나 혹은 옛날에 맷 데이먼이 입었던 이런 수트가 다 근력 증강 로봇 수트입니다. 그래서 입기 전에는 막 힘이 없었다가 입으면 막 빨라지고 힘이 엄청 세지죠. 근데 그게 무슨 영화 속의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 굉장히 무거운 완장을 차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죠. 근데 실제 군사용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한 가지 예인데요. 이 군인이 이런 근력 중강 로봇 수트를 입으면 무거운 짐을 메고도 뭐 일반 군인보다 2배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수트가 실제로 현재 개발이 되었고 군사용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결은 뭐냐면 내 관절이 움직이는 거 혹은 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이 근력 중강 로봇 수트가 센싱을 해가지고 다시 내 근육에 피드백을 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다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개발이 가능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거는 다 소프트하지 않고 다 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걸 입고 제일 처음에 군인들이 걷는 연습부터 해야 된대요. 걷지를 못해요. 저거를 입고 어떻게 걷느냐 연습하고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와 이제 대비되게 이것도 최근에 올 초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 하버드에서 개발한 엑소수트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등산용 바지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소프트한 소재입니다. 저기에 여러 부분에 이런 센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얘가 걸어갈 때 이제 힘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저 논문에 의하면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소비되는 운동량이 20-30% 정도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근력 증강 로봇 수트를 소프트한 소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요 바지는 근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바지의 역할만 하는 거지 딱히 뭔가 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로봇으로 하려면 저 소재 자체가 인공 근육 소재가 되면 그러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효과가 넓어지고 할 범위가 커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개발된 소재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가 사실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소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집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본 나일론. 그래서 나일론은 그 실 바늘 그 실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낚싯줄 있죠? 그다음에 그 요트 이런 거에 천막 이렇게 묶는 그런 실이 단단한 실이 다 나일론이고요. 나일론 실을 이빨로 끊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빨 부러집니다. 굉장히 강해요, 나일론은. 그래서 나일론이 잘 꼬아서 만들면 이런 대부분 소프트 소재가 이루지 못한 거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근육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번들로 만들게 되면 거의 1톤에 가까운 무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막 차를 들어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유연 소재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 나일론은 제가 왜 근육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나일론은 열을 가하면요. 부피가 바뀝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열을 낮춰주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에 감응하는 인공 근육 소재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슈퍼맨이 이렇게 땅에서 점프를 순식간에 딱 하죠, 그렇죠? 그리고 슈퍼맨은 좋은 소재, 외부의 공격을 잘 막는 방탄수트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일론 소재를 입고 발바닥에 잘 디자인을 하면 점프를 하는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온도의 변화를 통해서 온도를 높였다가 갑자기 온도를 탁 낮추면 이제 순간적인 점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로봇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미래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말씀을 잠시 드릴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로봇 전공자들이 아니면 저도 아니지만 로봇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로봇이 이런 그 관절들이 제어되는 이런 메커니즘이나 수학적인 이런 모든 알고리즘은 아마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내공이 쌓여서 20대부터 혹은 10대부터 그 분야에서 쭉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인이 돼야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소프트 로봇은 좀 달라요. 소프트 로봇은 제가 좀 가장해서 표현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는 저 연구실에 초등학생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같이 소프트 로봇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잘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창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올 초에 그 미국의 유수 저널에 출판이 됐고 결과가 스탠포드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봐도 이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혹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을 거야.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 로봇의 소재가 뭘까? 로봇 소재가 뭘까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서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뭘 찍어와라 혹은 뭘 해라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빛 쪽으로 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팁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제가 빛을 향해서 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많아요. 장애물이 막 저런 데도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 가면 굉장히 더러운 혹은 글루가 가득 담긴 저런 것도 다 통과해서 갑니다. 잘 갑니다. 그리고 저런 장애물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찔고 나가면서 잘 갑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루트를 촬영도 합니다. 이렇게 촬영도 하고 제 미션은 뭐냐면 사실은 저 가스 밸브가 열려 있어요. 집에 깜빡 잊고 가스 밸브를 켜고 갔는데 다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온갖 역경을 뚫고 물도 건너고 홈도 건너고 열심히 건너서 저런 장애물 무거운 75kg짜리도 막 들어가면서 빨리 미션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 밸브를 무사히 딱 잠그죠. 스탠포드 연구진을 연구한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아니죠. 이 소재가 뭘 것 같으세요? 풍선 그냥 우리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입으로 후 불어갖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풍선 아시죠? 그 소재예요. 그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안에서부터 공기를 쭉 불어넣으면 안에 말려있던 풍선이 밖으로 쭉
훅 나가면서 물론 얘가 약간의 이런 텐들 구조를 하도록 좀 디자인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전문가에서 특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장에 계시는 어린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소프트 로봇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남은 10분 동안에 제가 내가 꿈꾸는 미래 로봇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미래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자신 있게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가 미래의 인공근육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팔도 굽히고 피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생체 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항상 전류가 흘러요. 우리는 몸의 70%가 물이고 그 안에 일렉트롤라이트 전해질로 구성이 돼 있고 수없이 많은 이온들이 녹아져 있고요. 세포막을 주위로 이온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흐름을 통해서 항상 미세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뇌의 신호를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뇌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뉴런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실제로 모든 이런 구동 메커니즘이 전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몸을 모사한 인공 근육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직접적인 거는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로 흐르는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줘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로봇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명령이 전기 신호로 이제 이 시냅스 그 뉴런 단위로 해서 전기 신호로 흘려주고요. 그걸 받은 이 인공 근육이 구동기와 하나의 몸이 된 인공 근육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벌쾌하게 막 무겁게 달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흐르는 생체 전류만의 아주 그 작은 전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 액추에이터, 인공 근육이 많지 않고요. 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그거를 개발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혹시 내일쯤에 누군가가 뭐 이집트 어디에 뭐 아니면 저기 어디에 한 분이 있는데요 하실까 봐 좀 무서워서 제가 알고 있는 저밖에 없지만 몇 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손가락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인공 근육 소재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처럼 보이려고 그냥 갖다 얹어놓은 거고 종이에 얹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전압, 이게 AA 전지 하나죠. 그래서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하에서 저렇게 잘 움직이는 인공 근육 소재를 저 연구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미래 로봇 기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로봇이 사람과 교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뭐 돌보미 로봇, 뭐 빅히어의 로봇들이 나오지만 사람과 교감하는데 여러분들 로봇이 사람과 교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으세요? 네, 눈 맞춤. 감사합니다. 표정. 저는요, 표정 없이 말하는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어. 전 얘기하고 있으면 속을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표정을 알 수가 없는데 표정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한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표정이 있으면 정말 로봇이 아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표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 표정을 주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 안면 근육을 로봇에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인공 피부 소재고 원하는 얼굴로 이제 프린팅을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고요. 물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느냐? 수없이 많은 모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33번과 5번을 일로 당겨. 웃어라. 그러면 33, 5번을 일로 당겨.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돼 있고 이 로봇이 물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이 눈도 이렇게 움직이는 인공눈인데 이 눈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거는 뭐다라고 이제 처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 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 표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귀에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 톤을 듣고 이 사람의 기분을 알아내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리 과학계의 이제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아인슈타인.
The 진짜 first time 아인슈타인 Albert 아니고 Einstein locks eyes with you, 인공근육입니다. it can be an 잠시 intense 보시면요. experience. The super realistic Einstein 눈은 robot, an emotionally 가짜고요. intelligent 카메라가 machine 달려있는. modeled after the famed 잘 움직이죠, physicist, 그렇죠? can track your eye movements, respond to audio cues, and 놀라는 mimic 거예요. your facial expressions, 놀라는 much 거고요. like a real human. The head and shoulders automaton 다 was built 이 at UC Hanson 샌디에이고 Robotics in 연구팀이 Texas, 컴퓨터 and it uses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31 조절하는 internal 거예요. motors to 그래서 evoke 여기에 expressions of happiness, 엄청나게 많은 sadness, 모터가 anger, fear, 행복해 or 보이게 confusion. 묘사하고 But what makes Einstein seem 다 so 컴퓨터로 human is 조절하는 its 거고 software, 이제 학습에 developed by 기능이 scientists in the 들어가면 Machine 저런 Perception 모습이 되는 Laboratory. 거예요. 자, 그런데 저거는 인공 근육이 아닙니다. 저거는 수동적으로 모터가 움직여서 피부를 잡아당겨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만 우리가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사람의 피부가요.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엄마들이 보통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이를 안고 얼굴에 내 얼굴을 대보죠. 얼마나 뜨거운가. 그렇죠? 이 로봇도 이 피부 소재를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를 쓰게 되면 아이의 얼굴을 댔을 때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층의 저항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굳이 아이가 아픈데 무슨 아이의 표정을 보고 얘가 아픈지를 로봇이 파악하려면 학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보고 막 멍청하다고 욕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자체가 근육의 역할을 하면 할 수 있는 스코프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가 나서 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로봇을 이렇게 쿡 찔렀어요. 그러면 근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인지를 하는 거니까 목소리 톤 아하하 하면서 쿡 찔렀어요. 그럼 이 로봇은 이 주인이 기쁘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를 쓰게 되면 쿡 찌르면요. 우리가 캐패시티라고 말하는 전기 용량이 증가합니다. 쿡 찌르면.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에 지금 압박이 오고 있다. 뭔가가 나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스마트한 그런 로봇의 표정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공 로봇 기술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기에 감응하는 고분자 소재는 근육에만 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잠시 넘어가고요. 여러 가지 소재에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잠시 넘어간 거는 휴대폰에 전자 모듈로 쓸 수 있는 거 그건 잠시 넘어가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새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허약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에서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을 격리하거나 혹은 가족들에게 약을 제때 먹여라. 병원에 제때 치료를 받아라. 아마 이게 전부 다일 거예요. 근데 1인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불손 가정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것만으로 그리고 또 격리하는 게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뇌는 아주 독특한 시그널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는 대부분 저 농도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아요. 근데 저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신기한 게 저 양이 부족하면요. 파킨슨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또 시그널링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도파민을 계속 농도를 트래킹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전기 감응성 고분자 근육, 고분자 액추에이터, 고분자 구동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런 팔에다가 우리 마치 혈당 측정하듯이 패치를 하나 달아가지고 내 몸의 도파민 농도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 몸에 정상 농도가 있다가 이 농도가 슬슬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약을 먹으라라고 계속 기대하는 거는 너무 수동적인 트리트먼트고 이렇게 해서 얘가 도파민 농도가 높다고 느끼는 순간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액추에이터들이 뭐 구동기 문이 열리면서 약물 치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항상 정상적인 이런 혈중의 도파민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도 실제는 저걸 입으로 먹는데 이런 것들을 몸에 부착해서 낮은 미세 전류에서 작동을 하되 이런 신호, 센서 신호와 같이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로봇 소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의료 장비에도 이제 크게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1시간 가까이 열심히 떠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 로봇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꼭 집에 가실 때까지 소프트 로봇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이 분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내용
이런 물질이 뭐 산업용 로봇 혹은 집에 있는 돌보미 로봇,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이런 피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긴 시간 동안에 집중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강연이 재밌는 강연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